여러분은 부모님의 손을 자세히 본 적이 있나요? 저는 평생 아빠의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손톱 밑에 박힌 새카만 기름때가 내 인생까지 더럽히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첫 월급으로 대접한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아빠의 그 더러운 손이 저를 지켜온 가장 고귀한 훈장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평생 아빠를 미워했던 한 딸의 고백을 시작합니다. 나에게 아빠는 늘 냄새로 기억되는 사람이었다. 아빠는 동네 작은 카센터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셨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의 몸에서는 항상 찌든 엔진 오일 냄새,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악취가 났다. 어린 시절에 나는 아빠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보다 그 냄새가 먼저 거실을 점령하는 게 너무나 싫었다. 아유, 당신 오늘도 고생했네. 얼른 씻고 밥 먹어요. 엄마는 늘 밝은 목소리로 아빠를 맞이했지만 나는 코를 막으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아빠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지저분한 작업복을 아무데나 벗어놓았다. 그 옷에는 아빠의 고단한 하루가 묻어 있었겠지만 철없던 나에게는 그저 세탁기를 오염시키는 쓰레기처럼 보일 뿐이었다. 아빠는 전형적인 한국의 무뚝뚝한 아버지였다. 집에 오면 소파에 떡하니 버티고 앉아 리모컨만 돌렸고 엄마에게 물 한 잔까지 떠다 달라고 시키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다. 아빠가 좀 하면 안 돼? 라고 대들면 아빠는 그저 깊게 파인 미간의 주름을 더 찌푸리며 어디 부모가 시키는데 말대꾸냐라고 호통을 쳤다. 잠들 때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는 또 어찌나 큰지 마치 낡은 트럭 엔진이 탈탈거리는 소리 같았다. 화장실에 한번 들어가면 신문을 들고 한참을 나오지 않아 나를 애먹였고 가끔 보이는 아빠의 과거 이야기는 꼰대 그 자체였다. 나 때는 말이야. 로 시작되는 지루한 훈계들. 나는 그런 아빠가. 그리고 우리 집의 그 칙칙한 분위기가 정말이지 넌더리 나게 싫었다. 나는 우리 집의 외동딸이다. 부모님은 30이 훌쩍 넘은 당시로서는 꽤 늦은 나이에 나를 낳으셨다.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서 그런지 아빠의 과잉 보호는 유독 심했다. 중학생 때부터 내 통금 시간은 저녁 7시였다. 겨울이면 해가 지기도 전인 그 시간에 나는 집으로 달려와야 했다. 친구들이 다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거나 노래방에 갈 때 나는 아빠의 불호령이 무서워 늘 미안, 나 먼저 가야 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가장 부러웠던 건 친구들의 외박이었다. 나 오늘 지연이네 집에서 자고 올게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 내가 조심스레 허락을 구하면 아빠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다. 여자가 어디 집 밖에서 잠을 자.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늘 신데렐라 혹은 마마거리라 불리며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 방 안에 혼자 박혀 친구들의 단톡방 대화를 읽으며 울었던 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은 나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었다. 아빠, 제발 오지 마. 바쁘잖아. 나는 일부러 날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빠는 기어코 카센터 문을 닫고 학교에 나타났다.
다른 친구들 아빠는 깔끔한 정장이나 세련된 평상복 차림으로 오는데 우리 아빠는 급하게 오느라 작업복 위에 낡은 점퍼 하나만 걸치고 오기 일쑤였다. 손톱 끝에 남은 기름때와 투박한 작업화. 친구들이 지수야, 저분이 너희 아빠야? 라고 물을 때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나의 반항은 정점에 달했다. 나는 아빠의 눈을 피해서 교복 치마를 줄였고 화장품을 몰래 사서 화장을 했다. 하지만 아빠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다. 치마꼴이 그게 뭐냐? 당장 내려. 요즘 애들 다 이렇게 입어. 아빠가 뭘 안다고 그래. 한 번은 몰래 귀를 뚫고 온 날이 있었다. 아빠는 내 귀에 걸린 작은 귀걸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다. 부모가 물려준 몸에 구멍을 뚫어? 당장 빼지 못해. 나는 울며 불며 소리쳤다. 아빠가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야?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이야? 아빠 정말 싫어. 그때 아빠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화를 내던 아빠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평소처럼 무서운 얼굴로 입 닥치고 방으로 들어가 라고 말했다.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통제하고 싶어 한다고만 생각했다. 엄마는 그런 우리 사이에서 늘 안절부절 못했다. 엄마는 아빠와 정반대로 늘 밝고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다. 동네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농담도 잘하는 엄마를 보며 나는 늘 의문이었다. 도대체 저렇게 밝은 엄마가 왜 저렇게 고집불통에 무뚝뚝한 아빠랑 결혼했을까? 명절이나 친척 모임에 가면 친척들은 항상 나에게 지수야, 너희 아빠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너 낳았을 때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셨단다라고 말하곤 했다. 친구들조차 야, 너희 아빠 무서워 보이긴 해도 너 학교 올 때 보면 눈에서 꿀 떨어지던데?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들이 모두 가식처럼 느껴졌다.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만 할까? 왜 나를 창피하게 만들까? 나는 대학 입시 때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했다. 무조건 집에서 먼 곳으로 가자. 결국 나는 집에서 차로 4시간이나 걸리는 지방의 대학교에 합격했다. 경제학을 전공하게 된 나는 합격 통지서를 받자마자 해방감을 느꼈다. 아빠는 예상대로 집 근처 대학교를 가지 왜 멀리 가느냐며 반대했지만 나는 단식투쟁까지 불사하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처음 시작한 자취 생활은 꿈만 같았다. 저녁 7시가 넘어도 누구 하나 전화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고 주말에 친구들과 밤새 수다를 떨어도 자유로웠다. 우리 집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기에 학비는 아빠가 대주셨지만 생활비는 내가 벌어야 했다. 편의점, 식당 서빙, 과외.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다.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어보니 1,000원 한 장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다. 겨울철 차가운 물에 걸레질을 하며 손이 트고 진상 손님에게 이유 없는 욕을 먹으며 눈물을 닦을 때 문득 아빠 생각이 났다. 아빠도 그 좁고 기름내 나는 카센터에서 이런 기분을 느꼈을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뿐. 고단한 하루가 끝나면
아빠의 잔소리가 없는 자유가 그저 달콤하기만 했다. 졸업 후 나는 운 좋게도 목표했던 은행에 취업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아래서 일하는 나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온전히 내 이름으로 받아낸 결과물이었다. 이제 나도 어른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생기자 그동안 가슴 한구석에 쌓아두었던 부채감이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나를 대학까지 보내고 이만큼 키워준 건 아빠의 기름때 묻은 돈이었지. 미웠던 기억들도 시간의 흐름 속에 조금은 희석되어 있었다. 나는 첫 월급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다. 부모님을 내가 사는 지역으로 초대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아빠랑 꼭 내려와. 내가 첫 월급으로 근사하게 대접할게. 엄마는 전화기 너머로 비명을 지르며 좋아하셨다. 어머, 우리 딸 다 컸네. 아빠한테 전해줄게. 아빠, 아마 입이 귀에 걸릴걸. 드디어 약속한 토요일. 엄마는 그날 아침 일찍 미용실까지 다녀왔는지 머리에 한껏 힘을 주고 아끼던 비단 스카프까지 두르고 나타나셨다. 우리 딸 최고네. 라며 나를 껴안는 엄마의 모습에 코끝이 찡해졌다. 반면 아빠는 엄마가 억지로 입혀보낸 듯한 어색한 양복 차림이었다. 평소의 작업복이 아니라서 다행이라 생각했지만 아빠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아빠의 잔소리가 시작되었다. 무슨 밥 한 끼 먹는데 이런 비싼 데를 오냐? 너 돈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아빠, 내가 번 돈으로 사주는 거잖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맛있게 좀 먹어. 이런데 돈 쓸 바에야 저축을 해야지. 너 은행 다닌다는 애가 경제관념이 없어서 어떡해? 모처럼의 호의를 짓밟는 아빠의 말에 짜증이 확 밀려왔다. 정말 끝까지 왜 저럴까? 그냥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 분위기가 싸해지자 엄마가 얼른 아빠 옆구리를 찔렀다. 당신은 애가 큰맘 먹고 준비했는데 왜 그래요? 지수야, 엄마는 너무 좋다. 아빠도 속으론 좋아하면서 쑥스러워서 저러는 거야. 음식이 나왔지만 식사 자리는 내내 불편했다. 아빠는 비싼 요리들을 앞에 두고도 깨작거릴 뿐이었고 계속해서 창밖을 보거나 천장을 올려다보며 딴청을 피웠다. 나는 화가 나서 아빠에게 쏘아붙였다. 아빠, 아직도 화났어? 내가 대접하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자 아빠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겨우 밥 한 끼 산다고 내가 너 키우느라 20년 동안 썩힌 속이 다 풀릴 줄 아느냐? 부모 고생한 걸 이깟 음식으로 퉁치려 하지 마라. 순간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다. 어떻게 저런 모진 말을 할 수 있지? 눈물이 핑 돌았다. 엄마도 당황해서 아빠를 나무랐지만 나는 이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다. 역시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냥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나는 입을 꾹 닫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식사를 마쳤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아빠가 뜬금없이 맥주나 한 잔 시켜라라고 말했다. 나는 속으로 술은 무슨 술이야 라고 투덜대면서도 맥주 한 병을 주문했다.
아빠의 잔을 채워주기 위해 맥주병을 들고 아빠 앞으로 다가갔다. 잔 주세요. 아빠가 투박한 손으로 맥주잔을 내밀었다. 그 순간 나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의 손. 내 기억 속에 그저 크고 무서웠던 아빠의 손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다. 20년 넘게 자동차 밑에서 기름과 쇳덩이를 만져온 손톱 밑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새카만 기름때가 화석처럼 박혀 있었다. 손등에는 굵은 힘줄 대신 검버섯과 깊은 주름이 가득했고 마디마디는 튀어나와 비뚤어져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손가락 여기저기에 새겨진 크고 작은 흉터들이었다. 날카로운 부품에 베이고 뜨거운 엔진에 대었을 그 수많은 상처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맥주잔을 든 아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나의 마음속 단단한 얼음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이 거칠고 더러운 손이 나를 먹여 살렸다. 이 굽은 등과 찌푸린 미간의 주름이 우리 집의 지붕이 되어 주었다. 아빠는 자신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저 딸 자식 하나 귀하게 키우겠다고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평생을 버틴 것이다. 나는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아빠의 잔을 채웠다. 아빠는 그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부모님과 함께 본가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식당에서의 일이 계속 생각나 잠이 오지 않았다. 목이 말라 거실로 나가려는데 안방 문틈 사이로 부모님의 낮은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당신 오늘 너무 심했어요. 지수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엄마의 타박에 아빠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알아. 나도 아는데 입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 지수가 사준 밥 맛있긴 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빠의 떨리는 음성이 이어졌다. 맛있지. 내 평생 먹어본 밥 중에 제일 맛있었지. 사실 식당 들어설 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더라고. 우리 딸이 언제 저렇게 커서 아빠한테 밥을 다 사주나 싶어서. 근데 내가 울면 애가 마음 아파할 것 같고 아비 체면도 있고 해서 자꾸 딴 데를 보게 되더라고. 그럼 고맙다고 하지.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어? 그러게 말이야. 지수가 이제 돈 벌고 어른 노릇하니까 이제 정말 내 품을 떠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서운하고 겁이 났나 봐. 내가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아서 자꾸 심술이 나더라고. 나 정말 못난 애비지? 우리 딸이 나를 얼마나 미워하겠어. 아빠는 흐느끼고 있었다.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의 눈물 섞인 목소리. 여보, 지수 저녁에 술 따라줄 때 보니까 손이 참 곱더라. 내 손은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 딸 손은 고생 안 시키고 예쁘게 키운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성공했다 싶더라고. 지수가 준 맥주. 세상에서 제일 달더라. 나는 문 밖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옷소매를 깨물며 펑펑 울었다. 아빠의 무뚝뚝함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였다. 아빠의 잔소리는 나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라 험한 세상으로부터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아빠 미안해. 그것도 모르고 아빠를 부끄러워해서 정말 미안해.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채 거실로 나갔다. 아빠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아빠는 슬쩍 신문 너머로 나를 보더니 평소처럼 툭 내뱉었다. 일어났냐? 얼른 씻고 밥 먹어라. 어제와 똑같은 얼굴, 똑같은 말투였지만 이제 나에게는 다르게 들렸다. 아빠의 그 투박한 말 속에 담긴 깊은 애정이 느껴졌다. 미간의 주름도, 손톱 밑의 기름때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훈장처럼 보였다. 나는 아빠 곁으로 가서 슬며시 앉았다. 아빠는 짐짓 귀찮은 척 몸을 피했지만 나는 아빠의 낡은 점퍼 소매를 살짝 잡았다. 아빠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줄게. 그때는 잔소리하지 말고 다 먹어야 해. 아빠는 대답 대신 신문을 넘기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잠깐, 정말 아주 잠깐이었지만 아빠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다. 돈 아껴 써라. 여전히 퉁명스러운 대답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이 사랑한다. 내 딸아라는 말의 아빠식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지금도 가끔 아빠의 카센터에 들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싫어했던 기름 냄새가 이제는 아빠의 치열했던 삶의 냄새로 느껴져 마음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아빠의 갈라진 손마디를 볼 때마다 저는 다짐합니다. 아빠가 지켜준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때로 거친 포장지에 쌓여 있어 그 진심을 알아채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다 써버린 한 사람의 눈물겨운 희생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라는 말이 쑥스럽다면 아빠처럼 밥 잘 챙겨 먹어라라는 투박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 지수 씨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의 곁에도 표현은 서툴지만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기름때 묻은 손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